며느리 현주는 시어머니 환갑날 아침 주방에서 새벽부터 불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까고 파를 다듬고 갈비찜을 올리고 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손님상에 올라갈 반찬을 한 가지씩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편 재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환은 현주를 한번 흘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식모도 아니고 내 꼴 좀 봐라. 머리는 산발이고 앞치마는 그게 뭐냐. 현주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움직인 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떨렸습니다. 재환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식모야. 냄새나니까 오늘 같은 날엔 눈치껏 빠져. 그 말에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빠져. 내가 음식 다 했는데 난 가족이 아니야. 그 순간 옆에서 손거울을 보던 시누이 재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맞아. 피 섞인 가족도 아닌데 오늘 같은 날엔 빠져주는 게 맞지. 현주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 말이 마음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현주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가줄게. 아주 오붓하게 잘들 해봐. 현주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문이 쾅 닫혔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현주는 알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사람 취급이 아니었구나. 버스에 올라탄 현주는 무릎 위 가방끈을 하얗게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알게 해줄 거야. 그날 현주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현주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됐니? 아버지는 밭에서 돌아오며 씩 웃었습니다. 우리 딸 왔네. 밥부터 먹자. 현주는 그 따뜻한 말에 끝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원 한정식에서는 밥을 앉아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남의 상부터 차리고 남의 숟가락 소리부터 듣고 나는 대충 서서 입에 넣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현주는 밥을 한 숟갈 뜨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 그 시각 가원 한정식 주방은 이상한 해방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기분 좋다는 듯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우리끼리 환갑잔치 하자. 재현도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해놓고 간 거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그냥이 가게를 살리는 전부였다는 걸. 갈비찜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재현은 자신 있게 화력을 최고로 올렸습니다. 조금 뒤 주방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큰한 듯 하다가 곧 역한 탄내가 올라왔습니다. 재현이 뚜껑을 여는 순간 검은 연기가 확 솟구쳤고 갈비찜은 바닥부터 눌어붙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불을 줄여야지. 재환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더 짜증이 났습니다. 반찬통이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들이 몰랐던 건 현주가 매일 새벽부터 전부 정리하고
전부 맞춰놓고 전부 체크해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가원 식구들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아직 손님 오기 전인데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허름한 옷차림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 그 얼굴을 후고는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영업 안 해요. 그 순간 재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야, 비켜. 회장님이시잖아. 그 노신사는 최영훈 회장이었습니다. 재환은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최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먹은 갈비찜 맛이 잊히질 않아서 왔네. 프랜차이즈를 생각 중인데 그 맛이라면 지원해볼까 했지. 그 한마디에 말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그건 돈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갈비찜이 타버렸다는 것. 재환은 떨리는 손으로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이 정지되어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됐습니다. 그들은 결국 탄 갈비찜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양념을 붓고 소주를 붓고 캐러멜 색소를 넣고 설탕을 퍼붓고 참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냄비 속은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VIP룸. 최 회장이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번 씹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결국 입에서 뱉었습니다. 이건 음식에 대한 모독이야.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한도 없던 일로 하지. 다시는 오지 않겠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주방에는 탄내와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예약 전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모르고 재료도 모르고 레시피도 모르고 가원 한정식은 하루하루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친정집 거실에서 현주는 TV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남부 일대를 신도시 핵심 개발지구로 확정. 지도가 확대되며 빨간 선이 표시됐습니다. 그 선 한가운데 현주 부모님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거 우리 밭 아니요. 앵커는 이어 말했습니다. 개발 주관 기업은 최영훈 회장이 이끄는 그룹입니다. 현주는 오늘 낮 가원에서 쫓겨나듯 나가던 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현주의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나를 쫓아낸 그날 그들이 차버린 손님이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었다는 사실. 며칠 뒤 최 회장은 개발부지 시차를 돌다가 현준의 동네 작은 백반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서가 말렸지만 최 회장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에 올라온 갈비찜을 한 숟갈 뜨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이다. 최 회장은 주방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음식 만든 분 나오시게. 커튼이 젖혀지고 현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현주를 알아봤습니다. 가원에 있던 그 며느리 맞지?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신도시 푸드몰에 자네 이름을 건 한식 브랜드를 만들고 싶네. 자네가 메인 셰프를 맡아주게. 현주는
10년 동안 식모라는 말에 짓눌려 살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마음속에서 불러봤습니다. 이현주. 그날 오후 재환과 재현은 소문을 듣고 친정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재환은 비굴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잘해보자. 당신 없으니까 내가 죽겠더라. 재현도 팔짱을 끼려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내가 미안했지. 하지만 현주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봉투 하나를 꺼내 재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이제 내 인생에 너희 자리 없어. 재환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 현주의 아버지가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 딸 눈물 흘리게 한 놈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재환과 재현은 빗자루 세례를 맞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현주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현주는 신도시 푸드몰 오픈 행사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리는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요리합니다. 객석에는 부모님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의 웃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가원 한정식은 빛과 소문과 싸움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재환은 남 탓만 했고 재현은 눈앞에 돈만 쫓았고 말자는 며느리 탓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몰랐던 건 현주가 떠난 게 그들의 불행 때문이 아니라 현주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식모처럼 쓰고 존엄을 깎아내리는 순간 그 집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건 늦지 않다는 것.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현주의 선택이 맞다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